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육식간지 일주론 중에서 오늘은 무인일주를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할 얘기들이 왜 이렇게도 많은지, 이 강의만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해야 할 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다들 못하고 시간들이 그렇게 훌쩍훌쩍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자, 어찌되었건 이 무인일주는 일지평관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 둘 다 무토도 현치며 임목도 현치입니다. 둘 다 현치입니다. 그리고 이 무토는 과살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인오축 탕화살에 무인일주이기 때문에 탕화살이 된다. 이 인목이 오화를 만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축토는 이 인목 옆에 월지나 시기에서 축토를 만나서는 안 된다 그래요. 상당히 그 월지나 시기에서 축토를 만나면 인생 자체가 참 힘들어진다. 그래요. 무인일주는 귀경일주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 이유는 인중의 간목과 병화, 또 다른 무토가 암장이 되어 있어서 무토와 무토가 만나니 산과 산, 태산과 태산이 펼쳐지는 상황으로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두 개의 무토가 서로 있는 것은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무토태산에 병화 태양이 활짝 쾌청하게 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리고 무토태산의 간목이 우를창창한 큰 대림목에 나무들이 있는 것과 같아서 무인일주는 귀경일주이다. 다만 이 무토는 조열해지면 안 된다. 무토산의 계곡에는 맑은 물이 항상 찰랑찰랑 흘러내려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충족이 된다면 무인일주는 부귀할 일주로서 좋은 일주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 무토는 자 여기에서 보면은 비견, 겁재, 이 경금은 식신이요. 신금은 상관이다. 임수는 편재요. 계수는 정제이다. 간목은 편관이며 을목은 정관이다. 병화는 편인이며 정화는 정인이다. 이 중에서 이 무토가 을목이 투출을 해서 정관인데 인중에 투출을 하기 때문에 무난하다. 정관이기 때문에 사이가 나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무토가 귀경일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만나는 모든 천간들 중에 이 무토를 해되게 하는 해로움을 주는 천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여기에서 딱 꼽는다면 무토가 기토를 만나면 산정분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머리를 만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언제든지 나를 쓰러뜨리려고 시시탄탄 노리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경금을 만나도 식신으로 좋고 신금을 만나도 좋고 왜냐하면
둘 다 서로 간에 경금과 신금 서로 간에 무토를 좋아한다. 임수, 계수 서로 간에 무토를 좋아한다. 계수는 합의되어서 좋고 임수는 계곡 밑에 그냥 많은 물이 흘러내리는 것과 같아서 또한 임수하고 껄끄러움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이 십천간 중에 만나서 자기한테 해를 주는 천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래서 귀경일주가 된다. 기토일간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경금은 그냥 무해무덕하지만 신금 자체가 기토를 매우 싫어하고 기토도 별로 신금 좋아하지 않고 기토와 임수 관계도 서로 간에 안 좋고 계수만 무해무덕하고 간목과 을목은 둘 다 무해무덕 관계다. 병화와 정화가 무해무덕하다. 무토를 만나도 상당히 좋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보면은 이 기토가 기토를 싫어하는 천간으로 보면은 경금, 신금, 이임수 벌써 세 글자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식상, 생재를 해서 재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경금, 신금이 기토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명이 되지 않는다. 무인일주는 좋은 귀격일주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 임목은 평관이다. 평관 역마살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여기에서 사주가 여름에 태어났다면 지인토나 축토가 길하고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났다면 술토나 미토가 한 글자 있는 것이 좋으며 이 무토 역시 이순이기 때문에 신유가 공망이다. 자기 자신의 인생 무대가 공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오히려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이 임목이 학당귀인인데 학당귀인을 경금 신금이 인유 원진을 하고 인신충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학당귀인을 그대로 살려둬라. 말이 부드러우면서도 상당히 날카로울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간지, 현침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대체로 맑고 밝은 사람이다. 음습한 기운이 사주에서 없기 때문에 오로지 밝은 그리고 이 무토가 선천의 늙은 토기로서 늙은 사람에 해당이 되고 이 임목은 이제 막 자수에서 자축인을 거쳐 막 태어난 인목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늙은 노인의 마음 두 가지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중의 갑병무로 중화를 이루면서 아주 묵직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좋은 일주이다. 자, 이제 글을 읽으면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시자고요. 무인일주는 일지장생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 휘발유를 가득 채우고 달릴 준비를 하는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다. 일찍부터 천리강산을 두루두루 여행하고 경험을 쌓을 일주로서 학문은 적어도 모계가 깊으며 성격이 온순하고 정이 강과 우길승천의 기세가 강하다. 두뇌가 총명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늙은 노인네와 같은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혼잡돼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순수하면서도 조숙하다. 그래서 조상의 유업을 계승하고 셀러리맨은 윗사람의 도움으로 출세하며 부부가 원만하고 가정이 평안하며 용맹심이 왕성하여 과감히 행동한다는 뜻이 있으며 무슨 일이든지 진취적으로 임하여 인내와 끈기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일주이다. 그러나
무모하도록 고집이 센 사람도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애써 쌓은 공이 도로 무공이 될 수 있으니 고집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계획한 일을 이루겠다는 그 고집으로 인해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으므로 그 고집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너무 센 고집, 고집 부려야 하지 않을 곳에 고집을 부리고 또는 고집을 부려야 할 일에서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고집 성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일지인목은 암장간에 간목, 병화, 무토가 있어서 살인상생이 되지만 자칫 조열해지기 쉬우므로 무토태산의 계복에는 물흐름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임수와 계수에 집착하는 성향, 본에 집착하는 성향, 이 부분이 자기 인생을 잘못되게 할 수 있다는 점만 꼭 명심을 하시라 그래요. 무계합으로 무정기합이 된다면 탐재괴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수는 지지에 암장하고 있는 것이 더욱이라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수나 자수가 한 글자 있기를 차라리 낫다고 그래요. 이 계수가 표출해 있는 것보다. 그래서 암장하고 있는 것이 더욱 길하다. 무토는 만물을 무성하게 성장시켜야 하는 만물의 대지이고 임목은 양기가 막 터져 나와서 성장하려는 의욕이 대단하며 진리를 펴려는 형상이지만 임목은 호랑이의 상징으로 산신이다 그래요. 이 호랑이는. 그래서 호랑이의 상징으로 포악성도 내재하여 있다. 그리고 이 무인일주나 병인일주나 이 채소 음식보다는 고기류 이 부분을 상당히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체질적으로 본다면은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 몸통인데 이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이 몸통이 길고 다리는 여기에 비해서 좀 짧은 편에 해당이 된다. 전체적인 통계에서 외국 사람, 미국 사람 종류에서는 이 몸통이 짧고 다리가 긴 사람이 더욱더 많다. 전체적인 통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인 일주에서는 이러한 스타일이다 그래요. 서양적인 스타일이다.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이 몸통이 길고 다리가 짧은 이 부분이 많이 형성이 되고 왜냐하면 이 속에 대장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대장의 길이가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양 사람이 6m라고 그러면 이 서양 쪽 사람은 5m 또는 4m, 5m다. 왜냐하면 고기 육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바로 소화시켜서 부패되지 않도록 배출을 해버려야 하는 수천 년 전부터 쌓여져 왔던 유전인자가 이렇게 함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동양 사람들은 채식을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 대장의 길이가 길다. 그래서 이 몸통이 더 길고 다리는 짧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면 요즘 아이들 뭐 10대 뭐 이러한 아이들을 보면은 대체로 몸통이 짧고 다리가 길고 키가 훌쩍훌쩍 크더라 전부 다. 요 필자 요 학교 다니고 내지는 할 때만 해도 그 1m 60에서 70, 75 정도면 상당히 큰 키라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그 70 이것은 작은 키다. 80 정도가 돼야만이 그래도 보통 키라고 그렇게 나왔다. 근데 아이들의 특징에서 가만히 보시라 그래요. 이 서양 사람의 몸 체형을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보기에 참 보기에는 좋아요. 보기에는 좋은데
약하다 그래요. 강함이 없다. 어찌되었건 이 무인일주나 일지 인목을 깔고 앉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채식주의자보다 육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체형이 서양 사람 체형을 따라가고 키가 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일지인모, 무인일주는 신경이 과민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때도 있는데 단 자신을 유장하는 음흉함이 있어서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는 유선적인 내성이 내재하고 있다. 이것은 무토의 중후함에 인중간목, 편관의 제어가 있어서인데 용기가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또한 건조함을 해소하기 위한 수기에 대한 돈에 대한 집착, 여자에 대한 집착, 유흥 내지는 이러한 쪽에 풍류 쪽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하게 된다. 그러므로 과욕을 부리고 명예심과 희생심에 들뜨기도 한다. 무인일주는 산중에 호랑이의 물상으로 자신의 힘을 믿고 과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로 인한 화를 당하기도 하는데 중용의 도를 잃고 쟁론이 잦아지면 불리해진다. 대체로 활동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개척정신이 강하다. 외국에도 출입하게 되고 관록을 바라며 만인의 두령이 되고자 하는 성격으로 항상 이 태산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태산이 되겠죠. 만물의 동물의 제왕이라는 호랑이, 태산의 호랑이. 그러기 때문에 항상 두령이 되고자 하는 성격이지 누구 밑에서 이렇게 2등 인생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 1등 인생이 내가 회사의 대표가 되거나 뭐가 되고 싶은 최고가 되고 싶은 그것이 있을 뿐이지 2등으로서 참모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은폐하려는 심리가 강해서 자기의 은폐하라는 심리는 호랑이는 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가 강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누구한테 내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약점을 유장하는 성향이 강해서 타인이 눈치채기 힘들며 담력은 있지만 마음은 약한 편이다. 용맹스러운 외면에 비해서 내면은 의외로 소심하고 겁이 많기도 해서 큰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서는 때도 있다. 대체로 변동 변화가 많은 편으로 외국에 출입하는 일도 많으며 만약 원국에 인신충이나 인사, 형살이 있다면 배신을 치명적인 배신들을 당한다. 그리고 건강에도 치명적이고 부부궁의 풍파로 작용하며 부모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신약사주라면 화국을 이루는 운이기라다. 역마는 활동성이 뛰어나므로 사방팔방을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임기응변의 재주와 재물융통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심강명식으로 화국을 이루고 기신이 된다면 일생 안정 찾기가 어렵고 잦은 이사 직업 변동으로 바쁘기만 하고 실속이 없게 되며 집에서 먹는 밥보다 외지에서 먹는 밥이 많고 게으른 성향으로 나타난다. 무인일주는 간지현침이며 당화살이 되는데 귀신이라면 비관적인 생각이 많고 교통사고가 유난히 잦으며 법정 구술수가 함께한다. 그러나 명식이 양호하다면 무관직, 의업, 학자 등 다재다능하여 못하는 일이 없다. 남명은 일지인목이 건조하므로 이 숙이 재물을 탐하고 이것은 꼭 남자뿐만이 아니다 그래요. 이 남자뿐만이 아니고 여자 역시도 수기를 탐하게 된다. 수기는 유흥이다. 그러므로 여자와 재물 탐욕이 문제가 되어 가정 불화를 일으키기 쉬운데 자식덕은 길하여 성공 출세하는 자식을 만나는 인연이 있고
무인일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식이 많은 특징이 또한 있다 그래요. 남들 하나 둘 낳으면 이 사람은 꼭 셋, 넷을 낳아야 한다. 예전에는 한 50년, 60년 전이었다면 10명의 자식을 낳는 이러한 상태. 그 열수를 채우려고 그런다 그래요. 여명은 남성격으로 남자와 같이 활동하는 이들이 많은데 동정 결혼이나 강제 결혼 등을 하는 사람도 있으며 신약하다면 매맞고 사는 여인이 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남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다. 학당귀인으로 공직이나 교육계 등의 직업을 가지기 쉽고 미토가 있으면 관직 창고가 되므로 교육계 연구소 공직자, 교육자, 사업가가 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인목에 근접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라. 인목에 근접한 축토는 만나지 않아야 한다. 무인일주의 명식이 흉하다면 고집이 세고 고집 부리지 않아야 할 때는 고집을 부리고 또는 고집을 부려서 해야 할 일에는 또 고집을 부리지 않고 반대적 성향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 진실성이 부족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어렵고 풍류, 주색 잡기에 능하여 이성 문제로 연문을 일으키며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돌아다니기를 즐겨한다. 또한 숨겨둔 외정하는 남자나 여자가 있는 사람도 있으며 명함부집이나 관살 혼잡이라면 이성의 배신과 남편에게 구타를 당해보며 부부 이별을 겪는다. 또한 일지인목이 귀신으로 흉운을 만난다면 충돌, 언쟁, 관제구설, 수술수, 고립 등에 처하기 쉬우며 교통사고나 부부간 다툼이나 냉전, 이별의 기분이 강하게 나타난다. 돈이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이 되기 쉽고 진실성이 부족하여 순간적인 거짓말이 능통하며 외식을 즐겨한다. 무인일주는 여명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주로 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 남편과 이별하는 일이 많고 본인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집에 있으면 없던 질병도 생기며 집안의 살림보다 외부 활동을 더욱더 좋아해서 사회생활을 즐겨한다. 즉 다시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은 일지평관을 깔고 앉는 즉 다시 간목이 갑신일주나 을유일주나 또는 무인일주나 기묘일주나 이것은 특히 양천간이었었다면 무인일주 같은 경우 또는 갑신일주 같은 경우 일지평관이죠. 그러나 이 부분은 여명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여자라면 을유가 낫겠고 또는 여자가 무인일주보다는 기묘일주가 낫겠다. 여명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주로 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 일지평관을 깔고 앉는 여자들은 기가 너무 강하다 그래요. 일지평간에 앉았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사람이 순종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지만 평관을 깔고 앉기 때문에 칠살을 깔고 앉았기 때문에 그 칠살에 당한다. 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성이 만들어진다. 즉 다시 얘기해서 칠살과 대항하는 심리,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 심리, 면역력이 여기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강한 성정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집안 살림보다는 외부 활동을 더 좋아해서 사회 활동을 즐겨하게 된다. 여자 사주도 일지가 7살이면 아주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무인일주는 어진과 포악성의 양면성을 지녔으며 성질은 활달하고 강직하여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특징이 있는데 여자가 무인일주이거나 또 여자가 기묘일주이거나 그럼 무인일주는 남자의 일주가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다. 기묘는 여자가 기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여자다운 누구를 돕고 어머니처럼 포용하고 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게 된다. 무인일주는 명예와 감투 쓰는 것을 좋아해서 그쪽으로 꼭 나가고자 한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최고가 되고자 한다. 남편이 가정의 가장인데 그 남편을 누르고 내가 가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성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는 문제가 되어버린다, 부부간에. 그래서 이것이 장점으로는 요즘 시대에는 사회활동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회적, 외부 활동을 능수능란하게 잘한다. 그리고 의협심이 많고 남을 도울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인목은 만삭이 된 축토에서 비로소 만물이 생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어린 씨앗이 씨눈을 터뜨리고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며 아이가 열린 자궁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인목의 마음은 욕망이 끌어오른다. 그리고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 욕망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 성분이다. 이 세상을 어떻게 개척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다른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 있을까 하는 그 호기심 성분이 상당히 강한 기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욕망의 대상을 찾아가는 형상에 비유된다. 만물이 움츠렸던 빙하기,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이 시작된 것과 같으니 처음으로 튀어나오는 기운이기에 생명력이 가장 왕성하고 강력하여 굽힐 줄 모르는 고집과 자존심으로 작용하며 전진무태의 기상이다. 그리고 그 기세만큼이나 성격이 급하고 포악한 일면이 있는가 하면 도를 얻고자 하는 산신이기 때문에 어진 심성이 있으며 무엇을 깨우치는 능력도 탁월하다. 이것은 육신이 품은 세속적 욕망의 기질과 하늘의 도가 펼쳐지는 기운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떠한 사주에서나 이 목기가 과다하다면 간담의 기가 강해서 간등이가 부었다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다른 오장의 기운을 억압함으로 포악한 성격으로 나타난다. 즉 목기에 어진 기질인 인의 성분이 지나친 기세를 억제하지 못해서 목소리가 크고 급한 성격에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극도의 분노를 삭히지 못한다. 이것은 어떠한 일간이든지 자기 사주에 목기가 왕성하고 강하면 간등이가 부었다. 그래서 겁을 모르는 성격으로 목소리가 크고 급한 성격으로 나타난다. 성격 조절장애로 나타난다 그래요. 요즘 시대에는. 그러나 명식이 양호하다면 활기찬 기운으로 일단 풍운을 타면 파주 기세로 출세길에 오르고 명성을 떨친다. 한 번 약속한 말은 반드시 실천하는 성격으로 단숨에 해치워버리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길하지만 자칫하면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남을 도와주려는 의협심도 강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남을 도와주고 여기에서 자기 재산을 털어서 남을 도와주는 기질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난 일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지 않으며 형극의 길이라도 돌파하려는 용명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도 남을 돕는 그 의협심이 강하다. 그걸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도 본다. 이것이 무인일주이다. 이와 같은 담백한 성격은 안일함에 빠져 끈기와 인내심을 이룰 수가 있고 만사를 기분 내키는 대로 처리하다 실패를 거듭할 수 있으니 끈기와 인내심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체로 무인일주는 좋은 일주에 해당하는데 대통령을 지냈던 노무현, 박근혜 이 두 대통령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무인일주가 좋은 일주이다. 다만 끝이 비참하게 되었는데 인목은 산신을 상징하는 산신줄로 땅 위에서 활동하는 동물들을 다스리는 백수의 제왕이다.
그래서 무인일주인 노무현, 무인일주인 박근혜, 둘 다 이것을 왜 이렇게 끝이 비참하게 되었는지는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 박근혜 씨는 축포 때문에 망해버렸고, 이 노무현 씨는 인신충 때문에 진토와 유금 때문에 망했다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호랑이를 약 올리는 동물이 있으니 용을 상징하는 진토가 봉황을 상징하는 유금이 실컷 약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 호랑이를, 이 진토는 용이 되기 때문에 용호라고 그러죠. 용호 상박, 용과 호랑이가, 용은 하늘에 있고 호랑이는 땅에 있는데, 이 아무리 뭐 땅에 있는 백수의 재앙이라 해도 용을 갖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토가 약을 올리고, 또한 봉황을 상징하는 이 유금은 또한 이것이 새인데 둘이 유진합을 해서 이 호랑이를 약을 올린다. 그리고 신금은 원숭이가 되는데, 원숭이가 나무에서 살면서 나무에서 과일을 따서 이 호랑이를 갖다가 막 던진다. 약을 실컷 올려놓고 도망가 버린다. 진토와 유금은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닭 쫓는 개꼴이 돼 버린다. 그래서 신금 원숭이도 호랑이를 이렇게 약을 올린다. 그리고 이 신금은 바위덩어리가 되는데, 이 바위덩어리가 굴러 떨어져서 나무에 부닥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호랑이가 허리가 부러진다. 문제가 여기에서 생기게 된다. 그래서 무인일주는 무토태사대 백수의 제왕인 호랑이가 논이는 형상이다. 그러므로 어진과 포악성의 양면성을 지녔고 외롭고 고독하기도 하다. 명식이 길하다면 비범한 인물이 되어 권소를 잡고 문물을 겸비한 재관 등으로 나청적이고 머리가 좋으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구원해주는 귀인을 만나는 행운이 있다. 이러한 원인은 사주 내에서 수시로 들어오는 오화, 술토를 만나고 이 무토태산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다만 여름에 태어나 화토가 왕성하다면 불타는 산이 되므로 호랑이는 삶의 의지처인 의식주를 찾아 유랑거식을 한다. 왜냐하면 여름에 화기가 과열하면 호랑이가 그 산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물을 찾아 떠나게 된다. 그래서 의식주를 찾아 유랑걸식, 수기를 찾아 유랑걸식을 하게 되는 임목이다. 이것이 정신병이 되고 고통받기도 하며 약 올리는 진유신을 만나 일생 숨어 사는 사람도 있다. 무인일주의 특징이 이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산중 바위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하는 사람도 있다. 필자가 노무현 대통령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나무를 자르는 것이 신금 도끼이고 정신질환이 되게 하는 것이 원숭이야 닭이다. 그리고 바위들에 상처를 당하는 것도 어린 나무이니, 하여간 묘하게도 부엉이 바위와 사자 바위에서 사망한 노무현 대통령의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자를 만나 한판 듣고 부엉이에게 약올림을 당하고 부엉이 바위에서 굴러 떨어진 것인데, 필자가 짜 맞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일주로 태어나서 진토가 있어서 이 진토용이 인목을, 양을 호랑이가 용호로 약을 올리고 인신충으로 인목을 때려 부시고 신유술 하면서 이 유금이 또 들어와 있다. 봉황과 용이 실컷 인목 갖고 놀다가 신금 원숭이가 인목에 과일을 집어서 던져서 약을 올려서 인목 호랑이가 나무를 스스로 받고 스스로 굴러 떨어지도록 요 신금 바위에서 떨어졌다. 바로 그래요. 그래서 육글에서도 설명했지만 무인일주는 진, 유, 신을 만나는 것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데, 연월지 사이에 유금이 공엽되어 있어 이분은 일평생 약올림을 당하고 살아온 사람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수많은 약올림을 일평생을 당했다 그래요, 이 양반이.
그래서 그 약올림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사주의 암시대로 천권성이 임하여 대통령이 된 것이다. 하여간 그분 사주를 풀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잠시 옆길로 세웠다. 하여간 무인일주는 신호를 중요시하며 한 번 믿은 사람에게 배신은 당할지언정 자신이 먼저 배반하는 일은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사주 구조가 흉하여 일생약올림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일은 자기 자신이 안 한다.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무인일주는 잘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인중병화가 있어서 밝고 화려하며 원숭이와 닭의 약올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므로 성질이 활발하고 강직하여 남에게 지기를 싫어한다. 명식이 있기라면 의협심이 많고 남을 도울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대체로 구국공무원이라도 해야만 공직에 들어가야만 이 무인일주는 그리야 평안한 인생이 되는데 왜냐하면 인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베푼 만큼 돌아오는 것이 적다. 가족들과의 사이가 좋아서 배우자와 자식 복은 있고 식록이 있지만 묘하게도 남들한테 베푼 것만큼 돌아오지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천지인 삼재 법칙에서 인목은 인인기동에 해당한다. 자수는 천계여자, 축토는 지벽오축, 이 인목은 인인기동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시간대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처음 튀어나온 기운이기에 생명력이 가장 왕성하고 강력하여 굽힐 줄 모르는 고집과 자존심이 강하다. 그래서 그 어떠한 강의에서 병인 일주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많은 학자들이 전쟁 때 많은 남자들이 죽으니까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아들을 많이 낳는 그것을 연구하고 해보니까 병인년, 병인월, 병인일에 관심이 제일 많이 가더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 병화가 인목을 깔고 앉으면 용수숨 치는 이 화기가 제일 강하다고 그래요. 이 병화가. 병오보다 또는 병진보다 이 병진은 오양지가 되고 이 병어는 하지가 들어가 있어 병어 양인이 제일 강할 듯 하지만 발도 차면 기운다. 이미 줄어드는 상황이요. 병인은 솟아오르는 기상이다. 그래서 병인의 아들을 가장 많이 낳더라.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몸의 온도가 37도가 넘어야 된다. 남녀 몸의 온도가 37도가 넘어야 아들을 낳게 된다 그래요. 여명의 무인일주는 내 주장이 세워서 남자처럼 활동할 수 있으나 자칫 아름다운 멋을 잃게 된다. 즉 무늬만 여자가 되지 말고 다소곳한 미를 지녀야 할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무인일주의 박근혜 그 전직 대통령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이 무인일주 남자로서는 그 노무현 그 대통령의 그것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러면 그 일주가 상상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신축일주다 그래요. 자, 이것을 신축일주인데 결국에는 이 사람 때문에 무인이 죽어버렸거든요. 잘 이렇게 보셔요. 그 다음에 박근혜 씨도 무인일주인데 자기가 축월에 태어났거든,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축토는 감옥을 상징한다. 철장, 즉, 이 위에 천장과 땅 속에 철장으로 딱 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것을 감옥이다 그래. 이게 감옥의 물상이다. 그래서 교도소의 물상이다. 이 교도소의 물상 속에 이 호랑이를 집어넣어 버린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축토를 만나면 병신이 돼버린다. 척추 디스크나 목 디스크나 감옥에 갇히거나 병원에 갇히거나. 그 이유는 이 인중에는 간목과 병화와 무토가 암장이 되어 있고, 이 축토에는 기토와 신금과 계수가 암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각기합, 병신합, 무게합으로 이 호랑이를 완전히 축토 속에 딱 집어넣어 버린다. 감옥 속에다가 철장에 집어넣어 버린다. 그래서 척추 병신이 되거나 교도소에 갇히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히거나 병원에 갇히거나 어찌 되었든 자기 하는 일이 딱 멈춰버려서 딱 갇혀버릴 것을 상징한다. 가두어져 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인목일지로 태어난 사람은 월지나 희기에서 축토를 만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즉 무인일주인 박근혜씨 그 양반도 월지 축토 때문에 감옥에 가둬져 버린 것이다. 그리고 무인일주인 노무현씨, 이 부분은 신축일주인 이 사람을 딱 만나면서 여기에서 죽어버린 것이다. 이제 이해가 좀 가실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대체로 무인일주는 머리가 작고 안색이 창백한 사람이 많은데 날씬 않기에 항상 명랑한 편이다. 젊은 시절에는 파란 곡절을 겪거나 중년 이후 행운이 찾아들어 입신 출세할 수 있다. 무토태산의 호랑이는 힘과 정열, 용기가 충만한 것은 좋으나 애측불허의 성격으로 자신이 관점이. 자, 여기에서 그 각기 내 입장이 있고 상대방 입장이 틀리겠죠. 그러면은 축토일지의 입장에서는 인목을 만나려고 그러죠. 무슨 필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이해가 가시나요? 인목일지에서는 만나서는 안 되는 배척하는 상황이요. 인목에서는 축토, 진토, 유금, 신금은 만나서는 해로움을 주는 사람이다.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축토에서는 만나려고 그러겠죠. 상당히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겠죠. 그래야 이용의 대상이 될 것이니까. 이제 이해가 아마 가실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 무인일주는 무토태산의 호랑이는 힘과 정열, 용기가 충만한 것은 좋으나 애측불허의 성격으로 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좋아해서 쉴 새 없이 설쳐댄다. 반항적이고 화려한 성격으로 유행에 민감하며 스스럼 없이 행동하기도 하며 장난치기를 좋아하고 동시에 열정적이며 감상적이다. 그렇지만 의심이 많은 성격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조급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조급한 성격으로 후퇴할 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격으로 스스로 공경에 처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성미가 급한 만큼 진지하고 다정다감하며 관대하기도 하다. 무토의 가장 좋은 인연은 오하, 술토, 해수, 일자의 만남이 되는데 오하는 진실한 성격 때문에 좋고 술토는 고난을 참고 배신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서 좋고 해수는 좋으면서도 문제가 있는데 특히 겨울생의 해인합은 안 좋은 경우가 많다. 특히 좋지 않은 만남은 진토, 유금, 신금에 해당하는데 진토는 힘과 분별력을 주기도 하지만 특히 여름생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가장 상극인 만남은 축토, 사와 신금이다. 일지 임목인 사람은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하시라. 일지 축토, 사와 신금은 만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축토와 인목은 축 중에 기신, 개와 인 중에 갑,
병, 무가 삼자가 서로 간에 파멸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향이 강하여 결국에는 신축일주가 물고 늘어져서 결국에는 바위에서 밀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면 그것이 밝혀지겠지만 그렇다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이것의 묘한 점이 이명박 대통령의 신축일주였다는 점이다. 이것을 물상으로 본다면 이 신축은 쌍신현침인데 이 쌍신현침이 호랑이 배를 들이받아 버린 형국으로 실제로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이 명리에서 나오는 대로. 그 사람 정권 되면서 갖다가 저 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일지인목인 사람은 한 산에 호랑이가 두 마리가 되면 안 좋기 때문에 또 다른 호랑이를 만나는 것도 썩 좋지 않다. 한 산에 두 마리의 호랑이가 있으면 한 마리는 반드시 피를 보게 된다. 이것이 백호살, 혈광사에 해당한다. 묘목은 호랑이를 약올리기는 하지만 호랑이가 귀엽게 봐준다.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묘목은 호랑이의 은신처를 만들어줌으로 서로 흉하지 않으나 일지사화의 여자나 남자가 배우자가 된 경우라면 틀림없이 인목이 배신을 당한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진월에 죽었던가 4월에 죽었던가 아마 그랬죠? 진월인가 4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이렇게 죽는 것까지도 연관이 되더라 그래요. 이것의 묘한 점이 이 일지사화인 사람과 배성이 되면 일지인목이 친정 오랍이나 가족, 친구의 힘을 빌려 인목을 난처하게 하는데 사유합이나 사신합을 하면서 또는 축토를 불러와 날카로운 섣불로 호랑이를 들이받아 버린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일지사화는 업생이다. 특히 사실합이 된다면 합수하여 인목을 돕는 것처럼 하다가 거짓 충성을 하여 눈과 귀를 가리는 후 도끼로 나무를 베어 쓰러뜨린다. 이것이 배우자나 동료로서 인연하지 말아야 할 글자들이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전부 다 인연법의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부부 인연이 되었건 형제간 또는 동료들 그 인연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법이 여기에서는 다 있다. 필자가 마지막 책을 갖다 쓰는 것은 인연법 논의될 것인데 엄두가 안 난다고 그래요. 이제는 거의 30년 이상을 이것을 하면서 이 책과 싸움을 하고 컴퓨터가 나오고 난 후로는 컴퓨터와 싸움을 하고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인다고 그래요. 이 컴퓨터 글자들도. 눈이 노안이 아주 심해져 가지고. 그래서 안경을 지금 쓰지 않으면 컴퓨터를 못 봐요. 이 글자들도 어리더리해 갖고 안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글을 쓰기가 어렵더라. 그런데 이 글을 쓰는 이것이 상당히 많이 힘이 든다 그래. 남들 보기는 다다다다다다다 치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이것을 힘이 드는 것도 드는 거지만 교정을 보는 것은 글씨 한자 한자를 찾아서 이것을 문맥을 맞춰야 되고 또 글을 그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심하게 얘기하면 눈이 빠져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원고는 준비가 이념법론, 육친론이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서도 이걸 정리를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도 70 전에는 어떻게 눈을 이것을 노안 수술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진짜 이것은 명리인들이 알아야 할 비급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지나보자고요. 그것은 어찌되었건 무인일주는 질병으로는 유산과다. 비장과 유장, 신장계통의 질환을 주의해야 하며 그리고 이 무토는 물을 잘 많이 안 마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장암 질환이 잘 걸린다 그래요. 대장 질환. 왜냐하면 그 이유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육식 체질로 변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장 질환이 많이 갖다 나타나더라. 그래서 무인일주가 나이 50, 60이 넘어서 대장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아셔야 된다. 그래서 또한 이 무토의 입장에서는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무토산이 부실해서 허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먹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무인일주, 기묘일주는 물을 그렇게 많이 안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자주 마시는 이것이 좋겠다. 그리고 사주가 건조하다면 유산과다. 비장과 유장, 신장계통의 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간암, 중풍, 신경통, 수족 구성 등도 주의해야 한다. 직업으로는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우선이 된다. 군인 경창과를 하여 국가에서 주는 월급을 받는다면 매우 좋겠다. 관록을 바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업으로는 일지 역마살을 활용을 해서 무역, 건축업, 부동산 등에서 대성할 수 있고 공무원, 법관, 정계의사, 교육과 특수기술직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주로서 용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휘하는 이러한 직업이 좋겠다 그래요. 자, 오늘은 무인일주를 공부를 했고 내일은 기묘일주를 해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